디지털 문화가 융성하고 나날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 그런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무슨 아이디어들이 백출하고 또 무슨 뭐 컨텐츠 산업이 어떠느니 저쩌느니 하고 그렇게 사람은 아주 못 살게 굴죠. 세상의 정보와.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바쁘게 그 지하철을 타고 오가는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저만 그런가? 제 주변의 친구들 물어보니까 또 다 그렇대요. 또 나이도 또 그럴 나이들도 됐죠. 6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고 1년이 빨리 가는 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좋지 뭘 그래. 어려운 세상 뭐 이렇게 오래 살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자조적인 그런 이제 농담들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현대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요구하고 그것만 중시하는 사회가 됐죠. 지혜와 슬기보다는 지식, 전문 지식, 누가 전문 지식, 첨단 지식을 먼저 빨리 갖느냐. 뭐 마치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요. 다시 말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출발과 도착만 있을 때라든지 A와 B 사이의 과정은 송두리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요. 빨리 가야 돼. 뭐든지 빨리. 그럼 빨리 살면 빨리 죽죠. 빨리빨리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극성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극복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버님 때에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민족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변할 줄 모르고 너무 있는 사실에 안주하고 그래서 민족 정신 개조론까지 나왔답니다. 일제 때죠. 그런데 그게 잠깐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빛과 같은 속도의 삶들을 이렇게 사는가. 그 잠깐 세월 뒤에 그러면서 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그런 개탄을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또 빠르면 빠른 대로 좋은 점도 있고 느리면 느린 대로 좋은 점도 있죠. 패스트 라이프가 있는 거고 슬로우 라이프가 있는 거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별할 줄 아는 눈만큼은 가져야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만큼은 열어놔야겠다. 그렇다면 나한테 그 기억은 남는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와 이런 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잠깐 눈 붙이고 나면 금방 부산이야. 참 좋은 세상이야. 이러는 것보다 그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면서 저 마을에 또 저 스쳐 지나가는 저 상점 속에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보고 이런 것들. 옛날에 현인들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저 건너편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집 당나귀가 새끼를 낳는지, 그 새끼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있어가지고 그 당나귀 애미 있는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자랐는지, 귀여움을 받았는지, 구박을 받았는지, 그 구박은 남자가 구박을 했는지 그 집 아주머니가 구박을 했는지
이야기가 좀 진행되죠.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비싼 데 가서 먹는 것보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싼 집, 어느 정도로 귀신이 됐냐면 이제 간판만 딱 보면 대충 맛이 짐작이 돼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1회 국제짜장면대회 제가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듭니다, 지금. 잘 만든다 그러면 꼭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면은 어떻게 진짜 수타면으로 뽑아요? 아니요, 못 뽑습니다. 그냥 저 칼국수면, 건면 갖다 하는데 맛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그 음식을 가지고 조금 손댔더니 이렇게 맛이 달라지나?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라면 끓이고 파를 언제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훌륭한 분들도 계실 텐데 솜씨가 맨 나중에 향이 짙으려면 밑에 부분을 써야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초록색하고 흰색하고 섞여 있는 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송송 썰어서 불을 끄고 탁 넣으면서 뚜껑을 덮은 뒤 한 30초 뒤에 잡숴야 이제 파에 맛있는 향기가 퍼져서 맛있습니다. 자, 진짜 꿀팁 뭐냐? 거기에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줍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고 안 했을 때고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럼 본인이 속으로 그럽니다. 후춧가루 하나 뿌렸을 뿐인데. 야, 이제 여담이 좀 늦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한다고 좀 길어졌네요. 제가 이 장자 비단 길을 걷다라는 거는 사실은 벌써 해가 바뀌어서 작년이 됐습니다만 작년 9월에 두 번의 그 초대전을 그림 초대전을 가졌는데 거기에 주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를 못했는데 제 이름은 김의규고요. 프로필을 많이 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안 쓰는 것들로서 참 조금만 쓴다고 했는데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 쪽 대학원에서 잠깐 강의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대학에서 한 10년 강의하다가 도무지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조직 생활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화가 나서 막 학교에다 불을 다 질러버리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냥 전업작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또 뭐가 속이 더워서 또 글 쓰는 소설가 시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흉내 좀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뭘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우선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예전에는 작가들이 책을 한 권 내면은 보통 촉파 한 번, 한 3,000부 찍는다고 듣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2,000부로 내려가더니, 1,000부로 내려가더니, 500부로 빠지더니 요즘은 400부 자기 출판이랍니다. 그나마도 출판사에서 해주면 감지덕지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덜 손해나는 방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됐으니 책을 안 읽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책 읽으라고 막 그래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자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상태죠. 뭐 표절 논란에 뭐에
아무튼 작가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조정래 선생이 개인적으로는 친한 분인데, 이제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외국 작가들, 특히 일본 작가들이 많이 그 자리를 점유하고, 그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소수의 누구 때문에 대다수의 좀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대중의 수준 또한 참 사람을 절망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업자들, 그 상인들의 그 썩은 정신이 또 사람을 몹시 분노케 합니다. 사람을. 아, 우리나라에 시인이 그렇게 많고 소설가가 그렇게 많았나? 근데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야? 그분들을 알 도리가 없어요. 대중은 어떻게, 어떤 물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그 문화는 무엇에 의해서 놀아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그 신입생들 면접을 볼 때 뭐 디지털 컨텐츠가 어떻고 저쩌고 애들이 말을 많이 듣고 오기 때문에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학생은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컨텐츠가 뭐예요? 컨텐츠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멍해 있다가 하는 말이 게임이 어쨌다고? 예, 게임. 게임요. 그래서 꼭 가르쳐 줬습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지고, 인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컨텐츠라고 합니다. 뭐가 게임이에요? 게임은 심지어 어느 모 대학에서는 애니메이션 학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만화학과. 야, 이건 또 뭐야? 그 뭐 카툰이나 뭐 이런 말로 바꿔야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동영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동영상이?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저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지금 한간에 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컨텐츠 산업을 육성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미래 고부가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봤는지 또 그런 얘기는 또 알아요. 컨텐츠가 뭐냐고 물어보면 지도 몰라요. 우리는 얘기해서 벌써 다 알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건데 그걸 괜히 영어로 바꿨다고 또 갑자기 또 막 무슨 뭐 최첨단적인 뭐 이상한 뭐 디지털에 거의 개입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걸 착각들 하는 거죠.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본론을 꼬집어내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서론이 길어지는데, 그럼 그 지금 컨텐츠라는 얘기하고 인문학이라는 것, 특히 여기서 나오는 장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 장자 장자를 여러분께 강의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차원에서의 장자도 한번 우리 헤아려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늘 이렇게, 그리고 쓰고 하는 걸 그거밖에 못합니다. 지금은 밥 먹고 술 먹고 그거 하고 잠은 한 3시간 잡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작가들이 가끔 이제 저를 희롱합니다. 뭐 어떻게 쓰는 게 글 읽는 것보다 더 많냐 그래서
너 내 그림의 총량이 몇 점이나 되는지 알고나 있냐? 제가 지금 50년을 넘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아니, 당신 몇 살인데 50년을 넘게 그래요? 아기 때부터 그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북에서 다 내려와서, 이북에서 내려왔대요. 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 남한에는 친지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귀한 체험을 했어요. 왕따 체험을.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보통 뭐 7, 8, 9은 보통이고 심지어 10몇 명까지 되는 집안도 있었고 키우다 보면 반타작하죠. 반은 죽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곰보도 있고 째보도 있고 뭐 소아마비인 친구들도 있고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어렸을 때 할 일이 같이 놀면 늘 맞아요. 애들이 노는 게 그렇지. 그러면서 크는 건데 악의 없이 그냥 때리고 골탕 먹이고 심지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나 환자들 한센시병 걸린 분들이 많았는데 그 애들 잡아다가 간 빼먹으면 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어서 누가 오면 애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저 동네 가운데 남에다 묶어놓고 도망을 가요. 그 극심한 공포를 견디는 게 어릴 때부터 심장을 튼튼하게 마사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사람 뭐라냐면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래요. 뭐 짧은 세상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남 눈치 볼 거 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낙서하는 걸 즐겨 하는데, 이걸 한번 짧은 거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위라는 거 아시죠? 무엇인가를 억지로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 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위자연이란 말을 많이 평생 한 분인데, 어쨌든, 무위라면 무위이겠는가? 무위의 유위 아니겠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무위를 억지로 하자면 그거 자체가 유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처럼 유위라면 또 유위 아니겠는가? 자, 부정의 부정법입니다. 행하고 목적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면 유와 무가 설 자리도 없음이니 하늘을 두면 땅을 두게 되고 땅을 두면 하늘이 세워지나니 하지만 그런 거 없다.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이고 땅이라고 하면 땅일 뿐이다. 그러니 하늘이라고 하지 말고 땅이라고도 하지 말자. 또한 그것이 뒤바뀌는 짓도 하지 말자. 하지 말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말 일도 없으면 참 좋겠네. 나는 구름을 못 쫓아가느니 점원은 해도 붙잡을 수 없고. 괜히 이렇게 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꼭 시 같으죠? 아닙니다. 시 아닙니다. 그냥 낙서예요. 제가 이제 이건 주한중국문화원 전시에서 초대전을 가졌던 장자 비단길을 걷다라는 그림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꺼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뜻하지 않게 그 문체부에 1차관이 와가지고 축사를 해줬던 게 이제 문화원 중문화원 원장입니다. 오늘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축하해준다고 와서 고맙게 연주해주던 이 사람이 장자랍니다. 그리고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그 실크로드, 신실크로드를 얘기하면서 육상과 해상 이런 여기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주석의 국가정책하고 거의 일치를 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무슨 감히 저 대륙의 무슨 정책 계획에 전혀 관계 없고요. 그냥 문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크로드와 관련된 인구가 47억입니다. 산업적으로 생각하면 꽤 괜찮은 시장이죠.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림은 제가 이제 근래에 와서 하는 작업이고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낯설으셨을 겁니다. 저게 뭐야? 그냥 아무렇게나 선찍찍 근 거네. 저건 나도 하겠네.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어떤 훌륭한 작가분인데, 원로 작가분인데, 내 그림은 아무도 흉내 못 낸다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좋지 뭐. 하지만 누가 흉내를 못 내요? 그 흉내 못 내면, 가짜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 다 굶어 죽으라고? 그것을 이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합니다. 공예가, 크래프트라는 게 공예란 얘기죠. 공예인들의 장인 정신이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거는 아무도 흉내를 못 내, 이렇게 말하는, 그게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예입니다. 예술은 예술입니다. 대중예술이라는 게 또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들이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을 또 작년에 받았는데 그게 한류문화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한류문화대상 그런 걸 받아?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뜻이면 참 고맙겠는데 지금 한류문화라는 것은 거의 K-팝 수준 이런 건데 거기다 저를 끼워 넣었다는 게 이걸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상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술도 못 샀습니다. 어쨌든 그걸 국회에서 준다니까 그냥 발방 받아오긴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후반부에 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그림이 나왔느냐 하면 앞에 보신 그 작품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비교적 쉽습니다만 이런 작품도 구체적인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하고 저기 무슨 낙타 같은 것도 한 마리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다 빛이죠. 투명하죠. 투명 재질에다 그렸습니다. 자, 그 론하고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있고 또 뭐 다른 분의 그 용불용설이라는 것도 있고 뭐 뭐를 론이라고 그러고 뭐를 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revolution이라는 말, 혁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그림이 외광파라는 이제 그 화파가 나옵니다. 그 이제 인상주의가 임프레셔니즘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 표현하던 모든 대상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틀리에 바깥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빛에 의해서 생동하는 그것을 그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일단의 레볼루션입니다. 그다음에 폴 세잔 같은 경우에 현대회화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른 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폴 세잔이 갖는 그 미술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음악에서는 바하가 그렇고 폴 세잔의 그림을 보시면요. 여인이건 바위건 구름이건 나무건 모든 것이 동일한 해석을 조형적 해석을 가졌습니다. 같은 톤으로 같게 질감, 색채 이런 모든 것을 같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구름은 내게 구름이 아니요 여인은 여인이 아니요 다만 저 캔버스 안에 존재하는 조형 요소일 따름이다라는 자기 시각을 견지한 거죠. 그걸 주장한 겁니다. 이 난리가 났죠. 여인은 여인답게 고운 피부를 가지고 빛나는 피부를 가진 여인들이어야지 저렇게 바위나 똑같은 질감으로 저렇게 하고 구름이 저 부드러운 구름을 또 똑같이 저렇게 하고 저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수작이지 저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냐라고 관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세자니즘이라는 건 큐비즘의 모태가 됩니다. 입체주의에. 입체파의 모태가 되는데 피카소가 웬만한 사람의 초상화를 다 갖고 있었는데 세잔 것만큼은 안 가졌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피카소 하면은 우리 한국 전쟁을 표현한 작품도 있고 더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작품이 있죠. 아비뇽이라는 그 문화도시의 처녀들. 야, 뭐 상상만 해도 참 예쁠 것 같은데 피카소 같은 대가가.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 그린 건 거의 뭐 우주 괴물 같은 저게 사람이야 뭐 악어하고 합성을 해놓은 거야 싶은 이상한 그로테스크한 그런 걸 그려놨죠. 그것도 이제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대상을 입체적으로 전부 다 다시 분해를 하고 재조립을 했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구성되어야 이것이 조형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거와 맞다. 그것이 그로테스크하게 나왔다는 건 너희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 익숙하지 않은 사실을 따름인 것이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현대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낯설게 하기 뭐 이런 것들 하지요. 일부러 자연스러운 게 또 아니야. 또 낯설기 위한 낯섦이 된다는 거죠.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자기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이전에 했던 작업입니다. 이것도 2000몇 년인가 그때 그 초대전 랩소디 인 블루 뭐 음악의 제목과 같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막혀진 공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아와 대상성을 다 두 가지 다 병립시키면서 대상에게 제 이제 그 미의식을 이입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조형적 고상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하니까 저렇게 된 겁니까? 피카소처럼? 아닙니다. 사람 안 그렸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 흔적을 그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생각하는 바를 그리려고 그랬던 거고. 지금까지 화가들이 다뤄왔던 대상하고는 전혀 뭐 꽃을 그린다든가 뭐 풍경을 그린다든가 뭐 그런 대상과는 달라진 것이 되겠죠. 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림으로 생각 따로 그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변증법도 있고 그런 정반합, 네, 그런 자기 부정이 있고 부정과 부정이 또 있고 그것이 이제 장자가 말하는 호전몽과 하고 살짝 함께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망향이라고 나오는데 망향 여기 좀 쓸 수 있는 뭐 설이 없네요. 어쨌든 망향이라고 하면은 그림자의 그림자입니다. The shadow from shadow 그림자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그림자.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를 갖는가? 근데 장자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제 그림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렇게 아까 세워져 있던 그림을 통해 본 뒤에 그림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제 제 그림 소개는 이걸로 이제 끝내고 이제 더 그림 얘기를 하자니까 진짜 자화자찬 될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자. 창작이 되는 것이 있고 창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작을 하는 것은 자위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것이 컨텐츠입니다. 어쨌든 간에 창작, 컨텐츠, 그것이 산업이 됩니다. 그 게임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해서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문학적인 이해와 바탕,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 실타름이죠. 처음부터 그런 거를 뭐 겨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큰 교향곡을 작곡을 한다든가 또 지휘자가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랄까. 그래서 창작이 되는 것과 창작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작을 하는 것은 지식에 의한 것,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고요. 창작이 되는 건 순리적인 것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저절로 또는 제 스스로 되는 것,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한자로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써서 자연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무위자연하고 일치를 하네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생각하자. 아까 그림자의 그림자란 말이 나왔죠. 장자가 얘기한 망향이라는 거. 아니, 생각을 어떻게 또 생각한다는 걸까? 그러면 바로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자, 생각을 3번 거듭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그 영토에 의한 지도의 개념이 깨집니다. 아, 여기가 요만큼, 바다로는 몇 해리까지, 땅으로는 얼마, 요게 다 우리 땅이야. 요건 니네 땅이야. 여긴 국경선이야. 넘어오지 마. 전쟁 나. 이게 아니라 문화지도로 바뀝니다. 문화권이 어디까지냐. 뭐 쉽게 말하자면 한자 문화권이다. 영어 문화권이다. 무슨 또 기독교 문화권이다. 불교 문화권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지도가 그려집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사를 보면요. 전부 땅 따먹기 싸움이었어요. 영토 싸움. 그냥 넓은 벌판을 차지하려고 싸우죠. 한참 싸우다 보니까 땅보다 더 큰 게 지구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물싸움이에요. 그 다음 해적들이 등장을 하죠. 해적선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 영토 싸움이 물싸움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땅과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하늘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제공권을 잡으려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잡은 나라가 이겼죠. 그 다음에 하늘보다 더 큰 거. 우주 아닙니까? 지금 우주전쟁 아닙니까? 일단 싸워서 누군가 이겼다 치고, 그러면 우주까지 점령을 하면 또 뭔가 또 큰 걸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뭘까요? 우주를 갖다가 계속 확장시키고 나면 어디로 도달할까? 가장 큰, 우주보다 더 큰 그것은 무엇일까? 네? 시간?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마다 각자 자기 현명한 답변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코끼리 뒤집기라는 생각을 해요. 코끼리를 코끝부터 해서 이렇게 막 뒤집는 거야. 그럼 코가 똥꼬 있는 쪽으로 가고 똥꼬가 코 있는 쪽으로 가겠죠. 우주라는 것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블랙홀,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 저는 그걸 우주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우주 똥꼬라고. 그걸로 다 빨리 들어가면 뒤집어져요. 환경이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우주니 블랙홀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름이 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더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을 아무리 잡아봐야 제가 뭐 100년 조금 넘게 살았다고 쳐도 뭐 어린 시절 뭐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들 악착을 떠는지. 진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구나. 세상을 다 줘도 사람의 마음을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웅고글들이 하는 얘기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장자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비슷한 말로, 용의 어떤 모습,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은 잘 감이 안 올 텐데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의 용, 쓸 용자, 소용이 있다, 이용하다 할 때 그 용. 그 다음에가 서로 통하다. 커뮤니케이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얻는다라는 건데, 얻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영어로 하자면, share,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많이 가지니까 자기가 많이 가진 게 자기를 위협을 하게 되죠. 자식도 많으면요, 나중에 부모를 위협합니다. 그 많은 애들이. 돈 내놔. 그러고. 근데 아까 그 자연의 모습에서 그 용을 무라고 한번 바꿔보죠. 없을 모자로.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쓸 용자는 무용의 용이 된다. 무용지용이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것으로서의 그 펑션,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이 그런 얘기 나오죠.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가장 오래 살더라.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는 뭐 석가래로도 쓰여지고 뭐로도 쓰여지고 그러는데 못난 놈이 가장 오래 살아남더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사, 문화사, 또 미술사 이런 것까지 뭐 다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시간만 엄청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만나서 매일 얘기하자면 좋겠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내서 그걸 다 하려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 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나라는 그를 만났다. 내가 나를 만난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문 밖을 나서자 나는 나라는 그를 만났다. 실존 철학자 요즘에 뭘 하나 알면 두세 개가 그냥 막 밀려나가서 이름이 오르테가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는 나의 환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거는 실존주의 데카르트 이후에 대단한 실존주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낙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나는 나라는 그를 만났다. 아까 드린 망량이라는 거 그림자의 옅은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의 그림자 또는 그림자의 그림자. 그때 이제 그것을 좀 영어를 표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면 idea of idea가 됩니다. 아이디어의 아이디어다. That is the shadow from shadow. 그것은 바로 shadow, 그림자에 의해서 형성된 그림자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무엇보다도 이름에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우리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 뭐 얘는 누구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아 이건 책상이야, 나무야, 이건 컵이야. 영원히 컵일 수도 없고 영원히 책상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너 이런 야단을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 의자 놔두고 왜 꼭 책상에 앉아? 보기 흉하게. 근데 의자보다는 책상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뒤바뀐 거죠. 책상은 의자가 된 거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기성의 약속들입니다. 이런 건 물이라고 하자는 약속, 나무라고 하자는 약속.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붙들려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창작의 기본입니다.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거죠. 결국 그 장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는 그 이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인가 저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하자고 해서 뭐 오늘 딱 그런 것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는데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자가 저 북해에 곤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고 그 곤이 뛰어오를 때 뭐 얼마를 뛰어오르고 한 번 헤엄쳐서 얼마를 가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있는데 걔가 뛰어오르니 붕이 됐다고 그러죠. 붕이라는 엄청나게 큰 새인데 날개짓 한 번에 뭐 9마리를 날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사람 평소에 잘 조는 사람이구나. 졸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전몽도 꿨죠. 꿈속에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다가.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우리나라 육자백이에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그러면서 나오죠. 꿈에서 꿈을 깨니 그것도 꿈이로다 그래. 장자는 한 번 꿈 깼는데 우리는 육자백을 통해서 2번을 깹니다. 어마어마한 정서예요. 대단한 정서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장자가 왜 졸았느냐. 제가 소조군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작은 새들의 군무. 그거 가창오리 떼들 막 날고 그런 주암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날개짓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장자가 졸다가 그걸 본 거예요. 언뜻 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는 눈빛으로 잘못 본 거를 얘기한 거냐 하면 그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더 들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작은 새들의 단체 움직임이었구나.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 새들은 다들 다 새 아닌가? 다 같은 새들 아닌가? 저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저렇게 큰 것을 이루나니 말씀이 모여서 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왜 못 깨달았겠습니까? 또 그 양반이 술을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졸죠. 뱃머리에 앉아서 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자기 발밑에 피라미드를 발견을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라미드가 그걸 보고 충분히 곤이라는 걸 생각을 했겠다. 즉, 그 민중, 대다수의 많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길을 걷다가 어깨에 부딪히고 어떤데 짜증이 나고 그런 안 보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기타 등등한 흔한 그런 일반 백성, 민중 그런 사람들의 똑같은 의견이 모여서 하늘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하늘 아닐까. 자,
그래서 10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계속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전 정말 술 좋아합니다. 하루에 보통 소주, 페트병으로 담긴 소주 한 3개에서 4개 먹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그전에는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귀찮아서 아예 밥에다 소주를 말아 먹었어요. 거기다가 김치 쪼가리 하나 딱 얹어가지고 입에다가 밥 숟가락을 넣기 전에 술부터 쪽 빨아 먹은 다음에 밥을 먹으면요, 그게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는 게 돼가지고 그때는 미친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점심때가 됐네요. 배도 고프고. 또 하나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인스턴트 식품 중에 무슨 이제 그 짜장 관련한 것들 있죠.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올리브유를 첨가한 게 굉장히 고소하고 괜찮습니다. 삼양식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오뚜기가 상당히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다네요. 그래서 면 중에서는 오뚜기 스낵,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일 쌉니다. 제일 싼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일단 그냥 거기 나오는 조리법들 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식품점 가면 다 있습니다. 슈퍼마켓 가면 중국 이금기에서 나온 두반장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중국의 춘장은 원래 종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집집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집집마다 김장 담그는 김치 맛이 다르듯이 그 춘장을 만드는 집마다 그 맛이 다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걸 구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제가 그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자표 춘장을 주로 씁니다만, 어쨌든 이금기에서 나온 두반장, 이금기라는 것도 사실 상표입니다. 그 사람 이름인데, 거기서 나온 그 두반장 소스를 병에 담겨 있는데, 면은 면대로 삶고, 그래서 살짝 건져 놓습니다. 살짝 덜 익은 상태, 아니 꼬들꼬들한 상태. 그래서 찬물에 얼른 헹구면 꼬들꼬들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따로 조금 끓여서 스프를 풀어 놓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두반장을 그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넣고 살짝 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 스프 가루를, 분말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삶아낸 그 면을 거기다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때 그 강의한 그 사람이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냥 먹는 것보다 그게 조금 낫습니다. 자, 백남준 씨 아시죠? 비디오 아티스트로 명망이 높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인데, 그 사람은 화가인가 예술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따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뭐 석고대생을 했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미학을 했고, 미학은 철학이죠. 했고, 그래서 뭐 화가가 뭐 예술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라는 말보다는 그분은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남들은 이제 물감을 이렇게 유화 물감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수채화 물감이든 아크릴 칼라든 뭐든 이제 이런 그런 기존에 쓰는 그런 화가들이 쓰는 그런 도구를 재료와 도구를 쓰지를 않고 다른 매체를 썼죠. 바로 비디오라는 매체를 썼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는 드로잉도 그런 비디오로 드로잉을 했고 색칠도 비디오로 색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미술에서 이런 뭐 비디오 아트다 뭐다 설치 미술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뭔가 뭐 이렇게 난해한가 현대 예술이란 건 그런가 사실 말이죠 이거 교육이 좀 되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상하게 현학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쨌든 재료를 그렇게 썼다. 그것일 따름이다. 설치 미술, 소위 이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스톨레이션 아트, 컨셉 아트도 있고 뭐 별의별 아트가 다 있습니다. 뭐 헤어 아트도 있고 네일 아트도 있을 정도니까. 그 설치 미술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 제가 설치 미술하는 젊은 작가들 또 소위 추상화를 그린다는 젊은 작가들 만나면 꼭 짓궂게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요. 인스톨레이션 한 거. 뭐라니요? 작품인데요. 그건 작품인 줄 알겠는데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아니, 감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봤어.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말로 할 수 있다면 평론가가 됐겠다 그래. 평론가가 그렇게 쉽게 되나요? 말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평론가가 되나? 무슨 무례한 얘기죠.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문학에서 있어서도 시정적인 게 있고 서사적인 게 있습니다. 시적인 게 있고 산문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적인 건 어떤 포에지, 시정을 얘기하는 그 시적 상태. 그것을 이제 그 시어로다가 조합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산문은 뭡니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황 설명을 한다든가 사건을 전개하는데 그런 산문을 쓴다든가. 그래서 인스톨레이션도 딱 두 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시정을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한 것인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쓰여진 그 재료, 소재, 제재 이런 것들이 그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은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하나. A는 무엇, B는 무엇.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문장이 되나 안 되나. 되게 젊은 작가들이 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글을 쓴다고 그래놓고 비문을 쓰는 거다. 문장이 안 되는 걸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추상화를 하는 작가들에게는 또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 그린 겁니까? 추상화입니다. 글쎄, 뭐 추상화에 뭐를 그리려고. 그냥 추상이에요. 계속 답답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그냥 추상화라고 그러면 그냥 월페이퍼, 즉 벽지가 되고 맙니다. 벽지 문양이 되고 말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자기 필연성이 거기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즉 우연성은 배제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 말만 잘 이해해도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크래프트, 공예적인 것과의 구별이 뚜렷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예적인 것을 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때로 그것이 혼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장자 그 양반은요, 아까는 늘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 의식, 생각 이것을 매우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관념, 개념 이런 것들 우리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이제 그분이 터득한 방법이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뭐라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를 않고 꿈과 꿈 아닌 것 그걸로다가 그 차원 그 디멘션을 갖다가 슬쩍 바꿈으로써 뭔가 우리한테 울림이 있는 그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깨달음 그 enlightenment라고 그러죠. 뒤통수를 치는 성광과 같은 깨달음을 갖다가 순간 줍니다. 육조 선사의 뭐 동산 스님의 임재 선사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 할방을 외쳤다. 딱 들어보면 이 친구 공부를 좀 했나 안 했나 금방 아는데 임재할 동산방이라고 그럽니다. 동산 스님은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그리고 뭐 깨달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두들겨 팼어요. 그때 빨리 깨달아라. 맞는 거하고 맞지 않는 순간에 그 차이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임재 선사 같은 경우는 할이라는 거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훈데 그 소리를 들으면 3일 동안 귀가 먼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 전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귀가 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누가 꼭 소리를 질러서 그러도 자기 안에 큰 울림이 있다면 그때부터 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죠. 자기 안에 소리만 안 들립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돼버려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깊게 박혀놓으면요, 누구 심장에 가시가 박혔는지, 간에 가서 가시가 박혔는지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통일 뿐이에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파. 즉, 자기 안에서 큰 존재의 울림이 소리를 듣는다면 우주의 모든 소리가 정지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곧 아까 말씀드린 장자가 슬그머니 갖다가 쓴 장자의 깨달음의 길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도대체 장자 그분의 그런 그 사물에 대한 이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각성, 이런 것이 도대체 현대의 문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산술급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장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현대화해서 상품화해서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자기에다가 장자 얼굴을 그려넣어서 팔을까? 실제로 이런 말도 또 조심스러운데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먹혀요. 또 이상하게. 그렇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웃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화가가 관원장을 가로 얼마타, 세로 얼마타, 몇 메타짜리 그려가지고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이해하고. 자, 우린 장자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이 시간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 얼굴 갖다가 도자기다 그 인쇄해서 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어쨌든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거의 가시적 사실로 치환시켜 놓았다. 어떻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그만 새떼가 모여서 큰 국물을 이룰 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장자의 우화라는군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조금 아까는 그 디멘션 그 차원을 딱 그 유비법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사실을 비슷한 사실을 같이 놓았지만은 하나는 낮이고 하나는 밤이에요.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꿈이 아닌 사실이에요. 문학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수산법 레토릭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그것을 그 양반은 그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그래도 또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우화기법을 쓴다. 그러면서 하계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는 운동. 장자의 우화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많이 나오죠. 팽나무 이야기, 무슨 매미들 이야기, 하루 아침에 피었다 지는 그런 버섯들 이야기, 800년을 8,000년인가 어떤 그런 세월 하나가 한 계절인 이야기. 그래서 나이테가 그때 하나 생기는 거 그런 그 장자의 그 우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로 조선조까지 우원문학의 형태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연안 박지원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조 때 문체반정을 통해서 그 사가에서 그러한 수사학이라던가 서사어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주 삿되고 천하고 못됐다,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 쓰게 만들죠. 그래도 선비들이 알게 모르게 원래 다 썼습니다. 그것이 우원문학이에요. 우원문학이라는 것은 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못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치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럼 권력층 얘기 나와야 돼요. 부패한 관리들 얘기 나와야 되고. 그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 선비들이 쓴 방법이 그런 우화입니다. 동물이 그랬다, 식물이 그랬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야반놈들이. 그렇다고 해서 못 쓰면 안 되죠. 그 예술가는 필요한 겁니다. 예술가가 왜 필요한가? 선진국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서는 예술가는 늘 가난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봐도 알아요. 돈만 생기면 술만 먹으려고 그러고. 언제 고이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걸 몰라요. 현실 경영을 할 줄은 모릅니다. 요즘에 펀딩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게 다 그게 어느 나라 얘기야 싶고. 그런데 그런 것에 머리 쓸 정도의 여유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현실 경영을 잘해서 잘 자라라.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서커스단 곰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술 경영학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재주 있는 사람을 부려서 그걸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서커스단 왕서방 그런 많이 가르치고 그래요.
그것도 좀 슬픈 얘기인데 어쨌든 어쨌든 백남주는 그 비디오라는 낯선 재료를 물감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은 뭔가 감이 온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 것도 보고 그런 작가들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레볼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처음엔 낯섭니다. 순수 예술이라는 게요. 파인 아트라는 게 낯설어요. 낯설고 괴기스럽고 내가 모르는 것이다 보니까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 싫은 건 곧바로 조금 더 쌓이다 보면 공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음악 또 순수 음악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이게 무슨 음악이야 막 이래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뭐 놀래키고 일부러 낯설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자기라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낯선 곳을 가면은 그 낯선 풍경 좋기도 하지만은 신비롭고 흥분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좀 두렵죠. 똑같습니다. 그럼 그런 예술이라는 게 왜 필요해? 그거 편안한 게 좋잖아. 예, 편안한 거 좋죠. 편안한 게 뭐냐면 대중예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해지면 대중예술이 돼요. 지금은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누구 우리가 말하는 누구 이제 뭐 클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전으로 이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는데 그런 음악 듣고 낯설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더 편안해야지. 또 실제로 이런 팝 뮤직, 팝 아트 이런 거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에서 말씀드린 이름에 속지 말자라는 거는 그런 것에 그런 약속 개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것에 속으면은 아주 말 잘 듣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래. 유행이 이래. 이거야. 이렇게 가면 튀지 않아. 이렇게 가면 편안해. 그럼 이제 그런 물건 샀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차이를 조금 이제 아실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 파인 아트 밑에는 세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건 준 예술. 그 다음 그 밑에는 팝 아트. 그 다음 밑에는 수도 아트. 그 밑에는 컨 아트라고 하는데 컨 아트 개념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술인 척 하면서 사기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이름의 유명세를 내세워가지고, 나 그림 그려, 나 음악해.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경우가 컨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소위 문명사회,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순수 예술하는 사람을 비록 가난하게 살도록 방치는 하지만은 존중은 해줍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존중도 안 해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림하고 도자기는 얻는 맛이라며 그래요. 그냥 얻는 맛이래요. 그게 뭐 지금도 그래요. 불과 얼마 전에는 뭐 다들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심지어는 저한테 가끔 혼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야, 너 그림 하나 망친 거 있으면 하나 줘 그래. 뭘 줘? 망친 거 하나 있으면 줘. 그럼 뭐 하게? 아니 너 죽으면 그 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에라이 놈아 저주를 해라. 그리고 기왕에 그럴 거면은 잘 그린 거 하나 달라고 그러지 왜 또 망친 걸 줘서 나를 또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요.
개딴에는 미안하니까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 그리다 망친 거 있으면 하나 달라. 그리고 빨리 뒤져라. 저는 많이 나눠줍니다. 많이 나눠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애써서 그린 거 주기에는 막 내 자식을 그냥 막 너도 이놈 가져, 너도 이놈 가져.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판화를 해요. 또 판화를 하면은 한 점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장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또 뭘 또 개발을 했어요. 한번 이런 걸 생재료를 쓰지 말고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것도 뭐 얘기하다 보면 잘난 척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좀 저어가 됩니다만, 보통 판화 한 번 찍으면 한 판에 흑백 딱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깎인 부분은 잉크가 안 찍히고 안 깎인 부분은 잉크가 묻어서 찍히고, 그 차이죠. 단색 판화인 경우에 그렇지만 다색 판화는 이제 또 그만큼 더 색의 숫자만큼 더 판을 찍어야 되는데, 또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단색 판화인 경우에 제가 검정, 하양, 그 다음에 중간 톤에 회색 톤을 한 판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걸 이렇게 뭘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화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그 재료는 그냥 바닥재예요. 우리가 아는 리놀륨 같은 거. 근데 그 피카소가 그 판화를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리놀륨을 써가지고 그것을 라이노콧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재료가 좀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수입 재료예요. 그걸 쓰느니 우리나라 건축 현장 가면 이 바닥재 하다 남는 거 쪼가리들 많아요. 그거 그냥 갖다가 가져도 되고, 사도 얼마 안 돼. 굉장히 싸요, 바닥재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건축 폐기물 갖다가 하면 그 폐기물도 없애서 쓰레기를 갖다가 작품으로 만드니 얼마나 좋냐고 판화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우 좋네요 그랬더니, 쓰는 놈이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작품인데 그 아무래도 기분이 깼긴 하대요. 뭐가 깼기네? 이게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는 거죠. 말이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술가와 예술품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네.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볼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순수 예술가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버케블러리라고 하면 잘 이해를 하시겠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단어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어휘, 그 언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까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자, 언어에 속지 말자, 그런 말을 하겠는데, 그건 다 그 늙은 언어들. 그러나 새로운 젊은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창조되면요, 그 언어에 맞는 산업 문화가 생성됩니다. 쉬운 예로, 저 누구야? 앙리 마티스 같은 경우에, 마티스 다들 아시죠? 앙리 마티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모든 생활의 디자인을 다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작품성이 피규레이티브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마티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독특한 유파가 형성이 됩니다.
미국 동부하고 달리 서부 쪽에서 그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티스 열풍이 불면서 그 마티스식의 인테리어, 패션, 뭐 모든 거 달력, 뭐 하여튼 뭐 생활 전체가 그 이런 여러분들 이제 그 문화 콘텐츠 쪽 이것이 사실은요 전략화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겁니다. 옛날에 그 짓들 많이 했습니다. 지국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그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에 먼저 보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베풀고 문화를 이식시키고 정신, 가치관 이런 걸 다 바꿉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죠. 종교의 이름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저 누구야 그 작가가 쓴 거가 똑같은 이름인데 그런 종교적인 미명하에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게 문화예술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자고 하는 건 아니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의 전략화가 이루어진다. 그럼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 전략이란 문화 전략이라는 것은 산업화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런 면에서 예술 경영학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 자꾸 서커스 공문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삼가해야 될 짓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창조해, 새로운 문화의 영역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줍니다. 고마운 거죠. 장사꾼들 입장에서 볼 때 고맙고,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살롱 문화,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에서의 그 살롱 문화 같은 경우는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 장사꾼들이 장사를 한다 하면은 예술가들을 위한 오페라를 해서 후원을 해주고, 화가한테 전시를 후원해주고, 음악회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해서, 거기에 VIP들, 관계자들을 갖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밀실 거래는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썼으니까, 그 예술가들을 소액이나마 후원해주고 그림이라도 한 점 사주고 그렇게라도 하니까 물감도 사고 밥도 먹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것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림이나 도자기는 얻는 맛이라면 그래. 야 너도 갖고 다 가져가. 그렇게 주어도 괜찮을 만한 형편이면 좋죠. 그 결벽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중섭입니다. 이중섭 선생은 전시회를 하고 나면은 각 그림을 좀 팔잖아요. 오늘 또 하나 업어넘겼네 그래요. 그건 돌아서 사는 얘기고 그 앞에서는 요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바꿔줄 테니까 꼭 잘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그건 예술가만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일반인들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 더 좋은 걸 그려서 이 사람 돈까지 주는데 내 그림이 아무래도 작품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래요. 이중섭 선생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지나칠 정도 어린이보다 더 어린이 같은 사람인데 그분 얘기하다 보면 좀 말이 한없이 빗나갈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화의 영역을 넓히는 예술가의 그 기능을 중시하고 그들의 한평생 그러고 사는 그들을 존중도 하면서 참 딱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선진국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진국이 돼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 다 듣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자살률 1위, 1위와 2위와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1위, 2위 하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아니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자살을 하고 그냥 가만히 숨 조절만 해도 돌아가실 80대 노인네가 뭐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자살 열풍, 너도 나도. 그런 뭐 서양에서도 그런 뭐 글루미 선데이 그래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해가 좀 돼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들 자살을 하나.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다들 손 놓고 있어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 문학인들과 함께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쪽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한뼘 자전 소설 쓰기. 자기 자전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바이오그래피 그걸 쓰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 한평생 그걸 어떻게 다 써? 또 뭐 내가 일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걸 어떻게 써? 다들 거부 반응이죠. 그러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기관, 시설, 거기에 이제 있는 분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등등 이런 데 가서 그 MOU를 체결하고 그 의사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실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의학 쪽에서 오래도록 임상을 하고 뭐 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깜짝들 놀래고, 시카고 대학의 누구하고 뭐 누구가 저거 같은 이론을 내놓고 했는데 그거를 신문에서 크게 떠들어 주더라고요. 또 멕시코에서 또 한 여교수가 하나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또 신문 지면 한 장이 거의 다 할애가 될 정도 떠들어주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저와 함께하는 소설가 시인들이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이렇게 짧게 다뤄져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한 정도지만 우리는 그걸 이미 이론을 앞세워 놓고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결과물을 놓고 그것을 갖다 대상 피교육생들한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훌륭한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도, 다행히 이제 그 책이 2권 나왔는데 그 책이 요즘에 효자 노릇을 합니다. 인세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책 내가지고 인세 받는다는 건 거의 지금 외국 기획상품 도서관인다면 힘든데 그걸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세종 우수도서로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뭐 정부에서도 지원받는 것도 되고 그런 걸 겨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즉 예술이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도 사회인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오랜 세월을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지 않고 살다 보니까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꽃이 많이 피면은 세상이 꽃밭이 돼도, 좋은 향기가 많이 나오면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이거 예술이라는 거는, 문화예술이라는 건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시인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분의 유언이 저는 여보게 김서방 내가 통장을 어디다가 몰래 어디다 뒀는데 그거 자네가 좀 찾아다가 좀 어떻게 뭐 이런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유언이 뭐냐면 세상에는 시가 있어야 됩니다. 시인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일어나서 곧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게 되고 그 말씀이 여기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한가? 뭐 쉬운 얘기죠. 세상에 악이 많이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선이 많이 존재해야겠습니까? 벌나비가 저는 저 똥무더기가 있는 벌나비를 본 적이 없어요. 똥무더기에는 똥파리들이, 쉬파리들이 모이고 꽃에게는 벌과 나비가 모이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전력화라는 건 상당히 말이 쉽지만 사실 위험하고 참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문화를 산업 전략을 한다든가 뭐 전수로 한다든가 물론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제가 이 시간을 자꾸 가서 큰일이네. 그 동북공정을 앞세우는 그 중국 이야기, 얘네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저는 압니다. 그 건드려 놓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중질환을 일으키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내분이 끊어지지 않고 소수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이 좋으면은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죠. 내가 편안하면은 옆에도 이렇게 혹시 살펴봐 주게 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세상살이가 힘들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동북아 국가들 중국, 러시아, 그 옆에 있는 뭐 쟤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사실 뭐 우리끼리만 인연이 닿으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하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쪽 관계자들 뭐 정책 위반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사실은 콘텐츠 산업입니다. 우리가 뭐 부존 자원이 풍부합니까? 항상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위협받는 존재죠. 어느 국가든지 한번 마음만 먹으면 금방 우리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 나쁘게 얘기하면 풍전등화, 항상 그 강풍에 시달리는 호롱불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야, 쟤네들은 어찌됐든 보호하자. 쟤네들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의 주변국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콘텐츠 생산입니다. 쟤네들이 없으면 세상에 재미없어져. 쟤네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못하는 거 쟤네들이 항상 만들어주잖아. 우린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재밌잖아, 인생이. 그럼 그럴 수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 단 한 명도 홀대할 수 없는, 없이 여기서는 안 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거 뭐 예를 다 또 들면 또 시간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드리고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아시아 계열 학생들 좀, 뭐, 인도네시아, 뭐, 어디, 태국에서도 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제일 똑똑해요. 가히 천재적입니다. 그, 한국 대학에서, 뭐, 전문대, 뭐, 어디, 뭐, 가기도 힘든 애들이, 어디 집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오면은, 소위 말하면 시티 컬리지라고 하는 그 시립대 뭐 이런, 그건 뭐 들어가기 쉬워요. 거기 들어가서 뭐 햄버거 영어 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다가 통하고 막 어울리고, 내가 영어를 이렇게 하다니 그래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영어 큰 문법 공부하는 애들보다 걔네들이 영어를 더 잘해요. 그냥 뭐 초콜릿 영어, 햄버거 영어 막 하면서 그냥 막 씩씩하게 잘 어울려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자기 자아를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영어도 잘해?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너 이거 판검사 되라 뭐 의사 되라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뭐 가서 해요. 하다 보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역량을 발휘해 숨은 재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명문대로 학교를 또 옮겨요. 그 학점을 웨이브 받는다. 내가 여기서 만큼 공부한 거 몇 학점 했으면 그만큼 인정받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대학에 못 들어갈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명문대 출신인데 명문대도 그냥 명문 출신이 아니라 거기서도 상위 하이 클래스였나. 이렇게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면 그거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지들끼리. 그래서 그놈들 잡아서 혼을 내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뭐 그냥 F다. 아무리 잘해도 F다. 우직하게 해라. 매사에 이익 보려고 그러지 마라. 손해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3대 그 애니메이션 감독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픽사다 어디다 뭐 이런데 있는 애들도 있고 감독을 있는 애들도 있고 다들 잘 되고 유명해져서 고맙습니다. 그 게임 회사 뭐 벌써 대표이사로 들어가는 놈들도 있고 걔들이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미안해서. 왜? 지네들은 잘 사는데 자기네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못 살거든. 민망하겠죠. 어쨌든 걔들이 잘 되면 참 고마운 거고. 자, 말이 또 빗나갔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는 콘텐츠 생산 국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나라다. 그 증거로 하나가 이미 이 나라는 여러분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 그림 좀 그리고 싶어요. 1년 안에 제가 화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신이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뭘 하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그냥 맨날 미술학원 가서 석고상 그리고 앉았고 그런 저 쓸모없는 짓을 왜 저렇게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방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재능들이 있어요. 다만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줄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재능이 많으냐? 저쪽에 염제, 황제, 서융, 그게 이제 저기죠. 서북지방, 또 수메르 문화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오랜 세월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유토피아를 찾아서 온 마지막 당도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리고 철기 문화의 주역이에요. 청동기 문화가 멸망을 합니다. 그 철기 문화에서 김씨, 그래서 도깨비는 김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쇠금자를 쓰죠. 철기 문화의 주역.
뭐 많이 우리가 뭐 스키 타임은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또 한글의 뭐 이런 대단한 뭐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쓰는 저 민족은 어쩌면 뛰어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의 후손일지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드라비다족, 인도의 드라비다족이 쓰는 거기 간판들 보면 우리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은 몰라요. 걔네들도 한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뜻은 몰라요. 도대체 우리 글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됐고 어떤 걸 갖췄느냐. 대단한 비밀이기도 하고 매력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뛰어난 DNA와 유전인자를 가진 한국인들은 계절이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4계가 있어요. 4계절. 추나 추동은 기승전결입니다. 즉, 이게 circulation이라고 그러죠. 어떤 회귀, 주기, 이거에 대한 고도의 그 높은 정서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낙엽이 지고 또 한겨울을 지나서 또 다시 그 다음 해에 또 새 싹이 트고 하는 이런 회귀론에 대해서 거의 우주론이에요. 이건 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서양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철학입니다. 이 정도만 가져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되어 있는데 감성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적 연마와 더불어 감성 훈련이 되어 있어요. 즉, 아니 여름 옷 입은 걸 겨울까지 입을 수 있겠습니까? 또 겨울에 두툼한 옷을 여름에 입나요? 옷을 바꿔 입을 줄 알아요. 또 철에 맞춰서 그 철에 맞는 절기에 맞는 음식을 해 먹을 줄 알아요. 이미 삶을 나라는 존재와 더불어 계속 거기서 연마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에서 말하면 끊임없이 드로잉을 하고 에스키스를 하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아까 백남준이 뭐 그 양반은 그 재료로다가 비디오라는 재료를 썼지만 물감 대신에 그걸 썼지만 자 그러한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쓴다면 작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대단한 게 나오죠. 나머지는 조금만 연마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 그런 콘텐츠 생산이 창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뭐 테마 여행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그 이제 이걸 알고 나면 그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 정도 하는 게 간단하죠. 그런 것들은. 아까 인스톨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 돌멩이가 몇 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삽이 한 자루 놓여 있고 저쪽에 가서 무슨 드럼통이 하나 놓여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놨다. 이 작품 뭐 인스톨레이션 뭐 넘버링 뭐 몇 번 딱 해놓고 다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이러지 작가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요 보캐블러리는 요 단어는 요 소재의 단어는 무엇에 해당될까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 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면은 감상이 끝난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어떤 무드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드 그런 어떤 뭐 감성적 분위기 그 안에 푹 젖어들어 보세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거 억지로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해가 지는 저녁 어스름녘에 기분이 오늘 참 삼삼하다 어디 가서 한잔했으면 그런 게 무드지. 제가 무슨 얘기를 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나의 생각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 그런 뜻에서 이 장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울러서 뭐 이런 그 신실크로드에 관한 것.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야겠다는 얘기하고 다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일로 쳐들어오는 것보다 돈 쓰러 오는 게 낫지요. 그런 환경이. 근데 돈 쓰러 와가지고 또 너무 쓰레기만 놓고 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할까? 이게 다 문화적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제주도 땅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큰일 날 짓을 하는 겁니다. 중국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강국들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를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죠. 에이 기성세대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혹시 좋은 인연이 있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사실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 바람에 아까 담배 한 대 피러 나갔다 보니까 빼먹은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빼먹은 얘기를 다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서로 한 잔씩 따라가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고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